메뉴 이름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 게시글 문구도 작성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데이터 분석, 손실 포인트도 발견해줄 수 있고, 홍보 포스터 시안 제작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신메뉴 개발 아이디어나 레시피를 제안해줄 수도 있고, 배달 앱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문구나 사진 이런 것들, 로고 이런 것들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 공고문도 작성해주고, 재고 관리, 발주 시스템 최적화되어줍니다.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큰 외식 업체에서 신메뉴를 하나 개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R&D 팀에서 몇 개월씩 메뉴를 테스트하고 레시피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케팅 팀에서 타겟 고객 분석을 하죠. 그리고 디자인 팀에서 포스터, 패키지, 사진 촬영 이런 것들을 하고, 다시 카피라이터가 메뉴 이름이랑 설명을 더듬고, 기획팀에서 기획을 하고 프로모션과 같이 메뉴를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나 SNS 홍보팀이 동시에 홍보를 터뜨리면서 신메뉴를 출시를 합니다. 동업자들은 이것들을 혼자 다 해야 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청소하고 재료 손질하고 점심 장사하고, 점심 장사 끝나면 잠시 쉬었다가 저녁 장사하고, 끝나면 밤 11시,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꾸역꾸역 올리고 메뉴 고민하고 원가 계산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 구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AI가 1인 사장님한테 마케팅팀, 메뉴 개발팀, 디자인팀, 분석팀, 기획팀 동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직접 보여드렸던 사례, 그리고 목격한 사례 몇 가지들을 보여드릴게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이 초밥 일식당은 3년째 운영하시는데 맛도 좋고 구성도 좋고 퀄리티도 좋다, 가성비도 좋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매출이 많이 오르진 않고 항상 제자리였어요. 뭔가 바꾸고 싶은데 뭘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제일 먼저 메뉴판을 봤습니다. 메뉴판에 적혀있는 건 연어초밥, 회덮밥, 유부초밥, 깔끔하게 잘 정리된 메뉴판이었는데, 근데 설레지가 않았어요. 이건 그냥 식재료 목록이지 매력적인 메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책이 있는데, 윌리엄 시트웰의 외식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메뉴 이름의 글자 수가 하나가 늘어날수록 가격 저항선이 낮아지고 단어 하나당 우리나라 돈으로 70원의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AI한테 이렇게 시켰습니다. 연어초밥과 회덮밥, 손님들이 주문하고 싶어지는 직관적이고 매력적인 이름으로 바꿔줘. 고급스러운 미들급 파인다이닝 메뉴 느낌으로 바꿔줘. 그러자 AI가 3초 만에 대답을 내놨죠. 연어초밥은 노르웨이 연어 히카리 세트, 회덮밥은 제주 바다 속살 덮밥. 음식은 1도 안 바꿨습니다. 모양도 가격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이름만 바꿨어요. 근데 해당 메뉴 주문율이 평균 30%가 했습니다. AI 메뉴에 대한 이름만 바꿨을 뿐이고, 뭐 나중에 그걸로 AI로 다시 포스터를 만들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AI 하나로 매달 매출의 숫자를 바꾸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예요. 안양에 있는 순댓국밥집인데 운영을 8년 정도 하셨습니다. 장사는 그래도 꾸준히 됐어요. 그런데 항상 이런 느낌이 드셨다고 하세요. 열심히 하는데 뭔가 자꾸 새는 느낌? 매출은 나오는데 잘 안 남는 느낌?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사장님, 언제 장사가 제일 잘 되세요? 금요일이죠?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 6개월치 매출 데이터를 AI한테 분석을 시켰어요. 그러자 AI가 내놓은 답변은 가장 매출이 높은 요일은 계절마다 편차가 있지만 금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이랑 목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비 오는 날 배달 매출이 평소에 5배였어요. 문제는 사장님이 금요일 날 매출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목요일 전에 식재료들을 많이 재워놓던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요일이랑 목요일은 식재료가 부족해서 전전긍긍 하시다가 주말에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비 오는 날에 배달을 또 잘 대응을 못해서 배달 주문이 거절되는 경우도 많고 이제 이랬던 거죠. 사장님이 처음에는 그럴 리 없다고, 금요일날 손님 많다라고 하셨는데 AI가 매출로 보여준 데이터는 수요일, 목요일이 높다라는 걸 결국에 숫자로 보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발주 요일을 수요일, 목요일 중심으로 개편을 하고, 기상예보 앱을 미리 봐서 비가 올 것 같으면 역시 포장 준비도 많이 해놓고 이런 플랜을 짰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 식재료 비용이랑 음식물 쓰레기 양이 줄어들면서 월 90만 원의 지출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투자한 것도 없죠. AI한테 단순히 6개월치의 매출이랑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넣고 분석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세 번째 사례는 빵집이나 베이커리 카페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당일에 팔고 남은 빵, 이게 재고잖아요. 그래서 보통 다음날 모아놓고 전날 빵 30% 할인, 50% 할인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안 팔리면
어쩔 수 없이 폐기를 하죠. 파주에 있는 한 베이커리 카페도 베이글을 많이 판매하고 하셨는데 이 딱딱해진 베이글을 할인 스티커 붙여서 파시고 있었어요. 재고 처리는 되는데 브랜드 이미지도 끼는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마진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I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남은 베이글이랑 음료, 브런치 플레이트에 나가는 아이스크림을 믹스해서 재고가 아닌 베이글을 사용한 새로운 프리미엄 세트 메뉴를 만들어줘 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온 게 베이글, 프렌치 토스트,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리고 아메리카노 세트. 만드는 방법도 AI가 대략적으로 알려줬습니다. 재고 베이글을 달걀이랑 생크림 섞은 물에 충분히 적셔서 오븐에 굽습니다. 당연히 재고 베이글을 사용을 하는 거죠. 딱딱해진. 그리고 원가 200원짜리 바닐라 아이스크림 한 스쿱 올리고 거기에 구운 코코넛 가루랑 시럽을 좀 뿌려줍니다. 거기에 원가 7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하나 세트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고객은 다른 데서 팔지 않는 베이글 프렌치 토스트라는 거를 새로 접하게 되는 거고, 사장님은 폐기 직전에 딱딱한 베이글을 계란물을 적셔서 오히려 촉촉하게 메뉴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이게 다 AI가 해준 일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3개의 사례를 보여드렸어요. 메뉴 이름 2개 바뀌어서 주문 30% 오른 일식당, 매출 장부 보여줬더니 월 90만 원 정도 절감한 순댓국집, 그리고 버리려던 베이글로 9,000원짜리 세트 메뉴를 만든 파주의 베이커리 카페.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AI가 외식업 사장님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이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메뉴 이름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 게시글 문구도 작성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데이터 분석, 손실 포인트도 발견해줄 수 있고, 홍보 포스터 시안 제작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신메뉴 개발 아이디어나 레시피를 제안해줄 수도 있고, 배달 앱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문구나 사진 이런 것들, 로고 이런 것들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 공고문도 작성해주고 재고 관리, 발주 시스템 최적화도 해줍니다.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맥도날드 같은 큰 회사들이 하는 대기업이 몇 명씩 달라붙어서 했던 것들을 이제는 1인 사장님들이 AI 하나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카카오톡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전부 제가 현장에 직접 하고 보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인데, 코딩 몰라도 되고요. IT 몰라도 됩니다. 60대 사장님이 이걸 할 수 있고 40대 사장님도 할 수 있고 50대 사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사장님들, 특히나 외식업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이런 새로운 문물, 이번에는 AI겠죠? 항상 늦게 흡수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산업이 자꾸 좀 뒤처지는 느낌을 받아서 AI로 자영업자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충분히 효율을 낼 수 있고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제이아빠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